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4가 열립니다. 올해는 참여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나고 팬데믹 이후에 최대 규모의 장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AI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국내 기업 총수들도 총출동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오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CES라고 하면 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다, 이렇게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역사적으로 1967년부터 시작이 네. 됐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이 CES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CES, 뭐 어디든지 뭐 CES 가봤냐, CES 갈 거냐, 네. 이런 게 아주 화두처럼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로 그 중요한 전시회는 아니었는데 맨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가전제품 중심으로 뭐 TV나 네. 뭐 VTR이나 과거에 뭐 기억하신 VTR이나 뭐 DVD나 이런 그 가전제품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전시하는 전시회였습니다. 네. 1월 첫째 주에 하니까 하면서 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은 뭐 가전제품은 아주 비중이 얼마 안 되고요. 지금 거기에 정보통신 기술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뭐 우리 5G 통신이라든가 네. 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나 뭐 데이터나 뭐 이런 AI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또 로봇, 네. 뭐 드론, 거기 또 요즘은 또 자동차 어제 거의 자동차 모터쇼를 그러니까요. 방불할 네. 정도로 자동차가 아주 큰 관을 하나를 다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네. 스마트 도시의 미래는 뭐냐? 산업이 다 네,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전 분야를 망라하는 네.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라는 게 네. 이 CES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기업인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 기업의 미래를 이제 미래 트렌드를 아셔야 기업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기업인들은 꼭 가셔야 되고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에 계신 분들도 네. 또는 국회에 계신 분들도 다 전부 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도 기술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 꼭 가셔야 봐야 될 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몇 번 정도 그러면 참여를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뭐 원래 기업에 오래 있었고 네. 정부의 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기업할 때부터 그걸 포함하면 한 2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20번이요. 네, 네. 최근 한 5년은 뭐 매년 갔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1967년부터 시작돼서 쭉 이어오는 동안 20번이면 사실은 네. 가보신 분들 뭐, 중에서는 네. 손꼽을 정도로 많이 가셨을 것 같은데 이걸 여쭤볼게요, 교수님. 그 가보셨던 20번 중에 가장 뭔가 인상 깊었다, 뭔가 네. 이거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라고 느낀 해가 어떤 해예요? 네네. 그 있을까요? 매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전에서 정보통신, 자동차, 헬스케어, 네. 뭐 우주항공까지 뭐 이렇게 이제 발전해 오면서 아마 가장 다양하게 기술이 전시됐던 해는 2020년. 2020년이요. 예, 그러니까 바로 팬데믹 직전이죠. 네. 2020년 1월에 1월 초에 했으니까요. 있었던 네. 것이 바로 가장 범위도 컸고 규모도 컸고 가장 참관한 기업이나 뭐 참관하러 온 사람들 인원수나 최대였어요. 네. 그런데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2020년과 2023년은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끝난 후죠. 네, 네. 그 중간에 이제 21년하고 22년은 좀 작은 규모로 온라인으로 열렸다든가 네. 온오프 뭐 하이브리드를 열렸다든가 네. 했지만 제대로 된 형식으로 한 건 이제 23년이 20년 다음엔 처음이니까 3년 만에 열린 이 두 전시회가 상당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기술이 뭐냐, 기술 혁신 이제 전시회니까 기술 혁신에 대한 것만 뭐 신기술이 뭐냐, 뭐가 기술이 새로운 거냐 네. 이런 걸 많이 얘기했던 거였다면 작년에는 우리 인류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생기고 하면서 이 기술이 인류의 한테는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냐. 어떻게 문제를 네네. 해결해 주는, 그럼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그렇죠. 주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환경, 네. 먹거리, 식량, 뭐 보건, 뭐 헬스케어 문제, 네.
뭐 여러 가지 모빌리티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 그 기술 혁신 그 자체보다 기술 혁신의 목적이 뭐냐? 네. 그건 인류를 위한 거야 된다. 네. 인류를 안전하게 하고 인류를 편하게 하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네. 것이 기술 혁신의 목적이다. 네. 그거를 아주 23년도에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게 이제 Human Security for All이라고 하는 모두를 위한 인간 안보라고 번역을 하는 네. 바람에 좀 마음이 덜어와닿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거는 인간을 편안하게 하겠다. 인간을 위험하지 않게 하겠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그 기조를 작년에 아주 굉장히 강하게 네.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가장 그 전 관전 포인트가 그 작년에 했던 그 기술 혁신의 목적 지향적인 그 방향성이 네. 올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건데 물론 올해 지금 제일 최고의 화두는 네. AI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 생각하기에 2023년 1월에 그 CES가 열리고 난 이후에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돌풍이 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처음 열리는 네, 네. CES다 보니 AI가 화두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22년 12월 1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 네. 그 천지 시간 11월 30일 날 발표했으니까 네. CES는 챗GPT가 발표한 지 한 달 있다가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주목을 못 받았었죠. 네. 그게 막 이렇게 그랬군요. 기하급수로 네. 올라간 게 한 네. 두세 달 이후에 한 3월, 4월부터 그냥 네. 완전히 챗GPT 강풍이 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CES에서는 그 AI가 발표된 지, 그 챗GPT가 발표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덜 관심을 가졌는데 올해는 뭐 1년 지난 다음에 지금 뭐 온 세계 화두가 AI, 특히 네.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이번 이 CES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일 텐데 이것도 이제 그냥 단순히 AI 기술, 뭐 생성형 AI라는 게 뭐냐, 챗GPT를 갖고 뭐냐 이거보다도 네. 이 기술이 우리 인류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떤 편익을 가져다 주고 어떤 편리함, 네. 어떤 안전함 이걸 가져다 줄 거냐 네. 하는 것들이 이제 화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CES에서 그 안보라고 하는 것이 기후 위기도 우리에게는 안보 위협이 네. 될 수도 네네. 있고 뭐 식량 문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식량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안보의 위협이 될 수도 네. 있으니 우리가 기술로 이것들을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화두가 던져졌고 그렇죠. 올해는 교수님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접목이 됐느냐를 그렇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CES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기술의 접목이 될 것인가 어떻게 진짜 현실적으로 눈앞에 딱 나타날 것인가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네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아주 엄청난 그 주목을 받았던 아직은 이제 시작이 안 됐으니까 네. 다음 주에 시작하기 때문에 작년 예를 들어드리면 작년에 아주 진짜 완전히 작년 CES에 아주 스타 기업이 탄생한 게 네. 존 디어라고 하는 네. 이 농업 기계 회사예요. 농기계. 농기계 네. 회사. 농기계 회사가 자율주행 트랙터를 내놨는데 거기서 그냥 기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현재 80억 인구가 이제 100억 명이 되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 기후위기 때문에 경작지는 줄고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생산수가 네. 나빠지면 필연적으로 이 소위 그 식량 먹거리 문제가 생긴다. 이거를 우리 존 디어는 이런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네. 이 농업 테크혁명을 통해서 인류를 먹여 살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 기술 혁신 그 자체보다 기술 혁신이 갖고 있는 목적을 네. 부각시킨 거죠. 농기계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그게 이제 농기계가 자율주행으로 네. 움직이는데 네. 결국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카메라 기술 같은 걸 써가지고 네. 카메라를 가지고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잡초를 뽑는 기능이 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그냥 광활한 벌판에다가 그냥 네. 그냥 마구 네. 뿌리고 마구 걷어들이는 네. 개념인데 여기는 잡초가 있는 곳에만 제초제를 뿌려요. 아. 카메라가 인식하고 있다가 인공지능이 그때도 인공지능으로 네. 써서 가지고 뿌리니까 제초제 그 사용량이 엄청나게 줄는 거예요. 환경에도 도움이 환경에도 되네요. 도움이 되고 네. 원가에도 도움이 네.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 그 씨를 또 굉장히 1초에 막 60개씩 뿌리는데 네. 아주 그 뿌린 데다만 물을 딱딱 주는 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물의 양을 줄이면서 네. 생산성을 올리는 네. 그게 막
원하면 밤에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낮에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해서 그 농업 생산성을 아주 극대화시키면 작은 경작지를 가지고도 인류를 먹여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하나의 아주 완벽한 케이스를 네. 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나라 이제 CES에 참관한 이번에 그 최고 신상도 받고 한 기업들이 많이 그런 걸 참고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고무적인 거는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좀 패스트 팔로우라고 그래가지고 네. 남이 해놓은 거 빨리 쫓아가서 하는 거를 우리가 잘했는데 네. 그걸로 성공한 나라죠. 네. 근데 이제는 퍼스트 무버라고 해서 이제는 선도적, 남이 안 한 걸 네. 내놔야 되는데 네, 네. 그 내놓는 거가 단순히 기술만 갖고 내놓는 게 아니라 그게 인류한테 무엇을 주겠다 하는 거를 그런 개념으로 이 서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네. 것이 이제 한국 기업의 성공 요소거든요. 그러면 한국 기업이 CES 가서 볼 일이 바로 이런 사례들을 네. 보면서 우리 사업 모델, 우리 사업 전략에 반영시키는 것이 네. 요체인 거죠. 우리 기업이 그 CES 최고 혁신상 받은 기업들, 그리고 혁신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이미 지금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최고 혁신상이 최고니까요. 네. 어떤 기술로 최고 혁신상을 받은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혁신상 그러면 이제 꼭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네. 해서 이제 그 혁신상 가운데 최고 혁신을 나타낸 상인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 혁신상을 받은 그 제품은 거의 500개가 넘어요. 네. 회사는 한 350개 정도 회사가 이제 제품으로는 한 500개 정도가 받았는데 그 가운데 최고 혁신상을 받은 제품은 36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네. 거죠. 36개 기업 이제 제품이 최고 혁신상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9개는 우리 삼성전자하고 LG전자도 삼성전자가 2개 받고 네. LG전자가 3개를 받은 거가 포함해서 9개사는 이제 세계 기업도 있죠. 9개사는 현장에서 발표하겠다 네. 하고 미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개된 거는 27개입니다. 네. 27개는 공개돼 있는데 공개된 그 제품 27개 가운데 8개가 대한민국 제품이에요. 네. 전부 다 스타트업이거나 혁신 중소기업입니다. 네. 이게 아주 놀랄만한 네, 일이에요. 고무적인 일이네요. 네, 작년에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최고 혁신상은 항상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어요. 네. 그런데 작년 23년에 처음으로 5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스타트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한 네. 성과 중에 하나죠. 그래서 5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최고 혁신상을 스타트업이 받아? 굉장히 놀란 네. 것이었죠. 올해는 5개, 8개가 됐습니다. 8개 기업이 이제 혁신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네. 이제 그 혁신상을 받았는데 네. 뭐 36개 가운데 8개니까 그래서 한국이 이제 숫자로 보면 전부 다 13개를 36개 가운데 13개 최고 혁신상을 받게 네. 돼서 나라로 보면 1등, 뭐 네. 미국을 보다 앞질렀습니다. 네. 네. 어떤 제품이 나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네. 이게 이 기업들이 도대체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냈나 이걸 네네. 좀 가서도 유의식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네네.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주 정말 그 시사점이 많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 혁신의 목적하고도 많이 부합이 되는 문제인데 우선 그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그 삼성전자 2개 네. 최고 혁신상, LG전자의 세계 혁신상은 발표는 안 했지만 아마도 영상 디스플레이, 우리 OLED라든가 뭐 퀀텀 닷이라든가 이런 그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디스플레이 제품의 미래 혁신 제품들이 네. 아마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을 네. 하고 있고요. 나머지 8개의 그 혁신상 중에 AI 분야에서는 네. 그 분야가 이제 전부 5개입니다. 그러니까 AI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분야가 네. 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러니까 보건 이런 쪽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푸드케어, 네. 푸드텍, 에그텍, 네. 농업, 뭐 식품 이런 쪽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성 또는 뭐 아까 얘기한 인간 안보, 네. 휴먼 시큐리티 이런 쪽 5개 분야가 핵심 분야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핵심 분야 가운데서 AI 분야는 이제 두 개 회사가 받았는데 하나는 보쉬가 네. 이제 독일의 보쉬가
이 요새 총기 뭐 난사해갖고 막 사람 다치고 죽은 일이 많잖아요. 외국에. 네.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보고 있다가 총기를 들고 있거나 총기를 사용할 것 같으면 경고를 하는 그런 하나 그 AI 카메라가 AI를 통해서 보는 뭐 그게 이제 하나의 이 가장 중요한 지금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에 놀라운 게 한국에 우리 이 스튜디오 랩이라고 하는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AI 분야에서 최고 시상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이것도 뭐 혁신상도 많이 있지만 최고 시상을 받았다는 게 놀라운데요. 이 회사는 그 삼성전자가 그 사내 벤처 같은 걸 통해서 그 스타트업을 키우는 일종의 C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 출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C랩 출신 기업들의 약진이 아주 이번에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가 아주 큰 일을 한 거죠. 그 중에 이제 거의 지금 C랩 출신들이 지금 받은 걸 보니까 거의 뭐 23개를 받았어요. 혁신상 전체에서 최고시상 하나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C랩 출신들이 그만큼 이제 이번에 많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스튜디오 랩은 이 그 셀러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 가면 그 올라오는 그 온라인 그 이제 그 인터넷에서 찾아 들어가면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 상품 페이지가. 그걸 이제 다 꾸미려면 그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렇죠. 사진도 찍어서 올려야 그것도 되고. 경쟁력이 되니까 잘 찍어야 되고, 뭐 가격도 입력, 설명도 입력,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제품 사진만 올리면 AI가 15초 내로 완벽하게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페이지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판매자들 잘 AI를 모르는 또는 뭐 이런 IT를 정보통신 기술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그 이런 쇼핑몰 같은 걸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에 그 AI를 이용해서 쇼핑몰을 뭐 순식간에 거의 뭐 요즘은 사람 많이 안 쓰고도 쉽게 이제 작은 소상공인들도 이런 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 또 좋은 사례가 뭐냐면 푸드텍 쪽에서 그 포스코 그룹이 그 또 역시 사내 벤처 사내는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제 그 일반 그 벤처를 육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출신들이 또 이번에 또 이 경북을 대표해서 또 많이 혁신상도 받겠는데 그 중에 한 회사인 미드바르라고 하는 미드바르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공기에서 수분을 채취해가지고 공기에서요? 해가지고 식물에다가 이 물을 주는 하나의 이런 그래서 굉장히 어떤 환경에서도 요즘 이제 도시에서도 그 농작물을 기를 수 있다고 하는 그 소위 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야외 안 나가더라도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우리 물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아예 이제 공기에서 수분을 채취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면서 영양을 공급해서 자라게 하는 그런 그 세계 최초 기술인데 그거를 이번에 그 미드바르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그 이제 최고 혁신상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포스코가 하나의 그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만든 성과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기술 혁신이 인류에게 기여하는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 기업들이 이렇게 전부 다 좋은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하는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국내 그 총수들도 총출동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총수들이 다 가거나 이런 경우가 없나 보죠. 이게 화제가 될 정도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시대가 그 예측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 너무나 초변화에다 뭐 대전환을 뭐 디지털 전환, 뭐 그린 전환, 에너지 전환, 뭐 문명 대전환, 뭐 대전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대전환 시대다 보니까 이 그룹을 운영하는 이 총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이해해야 이 사업 전략이나 방향을 정할 수 있잖아요. 뭐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는 어느 방향을 해야겠다든가 네. 기존 사업은 또 어떻게 가야겠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CES가 바로 향후의 기술의 트렌드가 어디로 갈 거냐 네. 하는 거를 하나의 제시하는 네.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여기 와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또 요새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패권 전쟁이 기술 패권전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어디로 가고 중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도 읽을 수 있는 뭐 아주 표면적인 거는 예를 들면 2020년에는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는 4,500개 기업이 네. 참관을 전시를 했는데 네. 그 가운데 중국 기업이 3분의 1인 1,400개였어요. 네. 한국은 그때 500개도 안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작년에는 50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1,400개가. 전체는 3,200개 정도 나왔고 네. 올해는 이제 4,000개 넘어서 한 4,100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다시 중국이 1,100개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갑자기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해가지고 바르셀로나에 열리는 네. 또 하나의 ICT 전시회가 있습니다. 5대 전시회 정도가 있더라고요. 거의 3대라고 네. 하는데요.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미국하고 갈등 때문에 이 CES보다는 이쪽 그 바르셀로나를 정했는데 이제는 그 CES가 CES도, 다시 네. 이제 CES가 워낙 중요하니까 CES가 다시 와야겠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하고 중국 또 전 세계의 그 기술 각축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는 것도 네. 와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네. 이 그룹 총수들께서는 만약 무조건. 대부분의 CEO는 당연히 네. 와보셔야 되는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어디서 하나 이제 개발이 되면 이게 어느 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업 총수들도 가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대혼돈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정체에 있는 산업들 예를 들면 이동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약간 정체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도 약간 반격의 기회를 노리면서 CES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이동통신 3사들도 다 참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좀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번에 아마 이동통신사들이 네. 원래 이동통신 특히 5G 뭐 앞으로 향후 있는 6G라든가 이런 이동통신의 미래가 CES도 중요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네. 그게 또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1월 달에 열리고 2월 말에 또 이 바르셀로나 열리는데 네. 이거 두 개를 다 참석하고 하는 거가 네.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통신사들은 주로 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쪽에다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번에 SK가 그 SK 주요 그룹사가 전부 다 총출동해서 네. 통합 SK관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SK는 이제 특히 그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가 이 소위 그 넷제로, 네. 뭐 탄소 중립, 소위 아까 얘기한 그린 전환, 그린 대전환 이런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아마 SK텔레콤은 거기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근데 LG U+나 네. 뭐 KT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CES에는 네. 대신에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는 굉장히 많이 참여하겠죠. 이 스타트업에서도 혁신상을 많이 받았다고 표현을 해주셨고, 뭐 SK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그 기조에 따라서 그 SK텔레콤도 참석을 하고, 이게 교수님 보시기에는 전망하시기에 지금의 이 시대가 AI나 이런 기술로 인해서 뭔가 기업들의 순위도 좀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찾아오고 있다고 좀 느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네. 정말 이제 예전 같은 시기에는 네. 그러니까 초변화, 대전환 이루어지기 전에는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길이 쭉 있는 고속도로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추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냥 다들 싱싱 달리는 거 네. 입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월하는 게 어려운데
지금 대전환 시대는 일종의 엄청난 커브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 커브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를 알고 가는 기업하고 네. 모르고 가는 기업은 네. 모르고 가는 기업은 그냥 낭떠러 떨어질 거고 네. 아는 기업은 이제 잘 찾아가겠죠. 그래서 지금이 그 아주 정말로 기업의 순위가 바뀌는 건 네. 물론이고 기업의 흥망성쇠가 이 좌우되는 시기인데 네. 그게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기술 어떤 기술이 뜨느냐, 어떤 네. 기술이 지느냐, 기술 혁신의 방향이 결정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그 기업의 흥망성쇠만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도 그렇죠. 이제는 네. 기술 패권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이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지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기업 경영이나 네. 국가 경영이나 공이 이 기술의 트렌드라는 것이 아주 결정적 요소를 할 거고 네. 뭐 순위도 뭐 다 완전히 바뀔 것이고 정말 명운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CES는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네. 그런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기대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기대가 굉장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기대하면서 CES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드리자면 9일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가시면 제일 좋아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네. 저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기업인들이나 또 국가를 위해서 네. 하시는 분들께 웬만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이게 하는데 뭐 또 연초다 보니까 가시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리포트 이제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CES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미디어에서도 많이 또 요약해서 그렇죠. 또 다루기도 네. 하고 그런 면을 좀 숙독하셔서 네. 많이 받아들이시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분들도 이번에 굉장히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관심이 많아지실 것 같아서 9일부터 진행되는 2024 CES 좀 눈여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리 보는 CES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